궁금합니다. 대통령 출마에 이 포부를 갖고 계셨잖아요. 이준석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아. 이런 게 좀 있었고,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무소속이 되고, 그리고 작은 정당의 당대표였고, 물러나는 걸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네. 이준석 설마 허은하가 뭘 잘못했겠지 뭐 이런 거가 많아서 너무 억울함이 있었고,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정치를 더 이상 못하게 하려면 나도 나가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왜 제3정당을 3지대 정당에 정치를 하려고 나왔는지에 대한 제정치 철학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그래야 제3지대가 욕을 덜 먹을 것 같았어요. 네. 제3지대가 저런 식으로 본인만을 위한 정치, 사당화를 시켜서 그 사람만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공당의 민주주의라던가 절차적, 그리고 제가 공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공정, 자유,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도 비전으로 얘기하며 이준석과 3지대에서 싸워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무소속으로 이제 쭉 다녀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준석은 잡히는데 3지대에서 같이 이제 양당과 함께 그렇게 그때 한번 저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나온 적이 있었을 때 제가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고 하면서 차이가 얼마 안 났거든요. 네. 근데 저는 관심이 안 받아지고 이렇게 여기만 받아지더라고요. 그게 정당의 힘이겠죠. 네, 또. 그게 정당의 힘이고 무소속. 그래서 작은 정당들이 사실 저랑도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색이 좀 애매해질까 봐 제가 무소속으로 좀 싸워봤었는데 저는 예비 후보 나왔던 거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우선은 저와 함께하는 저희 세력, 팀 허은하와 함께 일을 해봤던 거, 물론 진짜 몇십 명이 함께 뛰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이 대선 후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좀 알게 된 것도 있지만 눈높이가 확실히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네. 대통령 후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정책도 비전도 네, 그걸 다 내부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 만들어 놨거든요, 저희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도움이 됐고,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마지막 고민을 많이 했죠. 누군가를 지지하면서 가는 것이 맞을지, 그러면 제가 원래 목표로 했던 것도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방향을 틀은 겁니다. 네. 예. 말할 수 진짜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진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또 궁금한 게 조금 전에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억울함들 개혁신당 내부에서 네.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당대표에서 뭐 당원 투표를 통해서 뭐 야, 고원 대표가 막 사무총장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뭐 그랬다는데 아니 당대표가 바꿀 수 있고 절차만 맞으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 허은하 전 대표가 뭔가 잘못했겠지라는 얘기들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목소리를 내면서 한 6개월 싸운 건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진짜 찻잔 속에서 혼자만 열심히 싸우고 있었구나. 저는 그 과정을 보도를 통해서 계속 네. 보면서 억울함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예. 원래 그 당대표가 저 선출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50%의 당원, 그리고 50%는 이제 외부로 해서 제가 선출된 당대표, 2대 당대표였는데요. 당대표가 선출되면은, 대통령이 선출되면 임명권을 가지는 것처럼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총장. 에 그렇죠. 대한 임명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 사무총장을 제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당시 1대 대표였는데 요청을 너무 하고 한 2번 거절했는데 계속 그 김철근 사무총장을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일대와 연결되는 거, 작은 정당이니까 사람이 많지도 않고 경험을 살려서 그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사무총장, 그러니까 저와 같이 파트너십이 되지 않고 이준석 사람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오다 보니까 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해를 맞이하면서 인사를 해야 될 때 제가 사무총장을 바꾸겠다. 네. 그래서 사실 이준석 후보를 찾아가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아주 큰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임 결정을 내렸죠. 그 다음부터 일이 터진 겁니다. 네. 일단 권한은 있는 거죠. 당대표니까. 권한 당연히 있죠. 네,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저보고 이제 그 사무총장을 다시 데려오면은 당대표에서 안 자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이. 내가 선출됐는데 내가 해임한 사무총장을 갖다 놓으면은 그럼 안 자르고 내리지 않겠다는 거야. 상황인가요, 그러면? 상황인 대표 거지. 위에 상대표 상황인가요? 상황이 이제 이준석 후보고 그 상황에 또 상황이 있었던 것인가라는 이제 추측이 있을 정도로 왜 이 사람, 제가 그래서 이번에 김문수 후보도 그 얘기 했잖아요. 후보 자리만 빼놓고는 다 줄 테니까 이준석 들어와.
했는데 네, 안 받았는데 저도 비슷한 거예요. 저는 당대표 왜 내가 선출된 건데 내가 다 할 테니까 다만 사무총장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쓰겠어요라는 것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이준석 후보는 당대표도 본인이 시켜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있었던 거 거짓말이에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를 임명해줬으면 난 말을 따라야지. 근데 사실은 이준석이 원했던 사람이 제가 아니었대잖아요. 누구를 원했던 겁니까? 그 그러면 지금 당대표. 최고위원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데 근데 그런데 그게 제가 말이 당선이 되는- 돼버렸으니까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을 위해서 국회의원직까지 버리면서 와서 함께 만드는 저도 이해가 잘 안 사실은 돼요. 정치 동지잖아요. 동지에 대해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건데. 그거 같아요. 뭐 나이 차이도 좀 있었을 테고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올고다요. 그래서 돈 갖고 장난을 못 쳐요. 그거를 그냥 가만두질 않는 스타일이라는 걸 이 사람이 알 테고 알고 보니까 지금 기존의 뭐 명태균 씨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은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한 뭐랄까 숨겨진 얘기들을 하기에는 제가 편치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천하람 원내대표만 해도 과거에는 뭔가 좀 새로운 가치를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이준석 체제를 용인하고 그 속에서 역할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점이 제일 안타까워요. 사실은 저희 꿈은 27년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 대선 좀 자신 있었고 그리고 천하람도 되게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의 개혁신당 내에 있는 대선 후보들을 많이 만들자. 우리가 그런 희망이 되자라는 것에서 천하람 원내대표를 상당히 제가 존중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실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비례대표니까 그럴 수도 있겠으나 제가 천하람 원내대표한테 너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제가 하람아 정신 차려 이 얘기까지 했었어요. 너 왜 그러니? 너 이러면 안 돼까지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얘기가 한번 우리 쪽에서는 돌았었는데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 어쩌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뭐 바른 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했었는데 실제 지금 이준석 체제에서 진행되는 그 흐름들을 보면 그런 불의와 부정 그리고 권력의 잘못된 모습에 그대로 순응하는 모습 근데 권선동 느낌이 들어요. 의원님하고 다를 게 없다고 친윤이라고 욕할 일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런 이제 욕 못합니다. 그런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본인들이 더 하기 때문에. 네. 예. 여하튼 친윤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거나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다. 개혁신당은 그렇죠. 더하다. 더 문제가 많다. 왜 정치 입문 과정에 그때 했던 목표 이런 게 궁금하네요. 제가 21대 이제 인재영입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를 했는데 그때 가장 강조했던 게 공정이었습니다. 공정의 사다리가 무너지는 게 싫었고요. 그래서 제 키워드는 공정, 책임 그리고 자유인데요. 그래서 제가 자유의 허신상이라는 별명도 제 네. 스스로 만들어서 막 했었었는데 공정의 사다리가 무너져 버리면요. 정말로 우리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아들과 딸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누구든 그리고 뭐 서울에 태어나든 광주에 태어나든 부산이나 대구에 태어나든 제주도에 태어나든 충청도에 태어나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오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공부하고 싶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평등한 상황에서 기회의 평등을 갖고 공부할 수 있고 그걸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딸 보면서 느끼거든요. 야, 내가 너처럼 진짜 이 정도 되는 때 했으면 나도 야 서울대 갔겠다. 야, 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서울에서는 또 뭐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말로만 하는 공정 그 부분에 너무 화가 났고 사의 재보궐선거에서 자기 후배들이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기에 화가 났던 겁니다. 이거는 일반 정치인으로서의 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정치 철학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K 문화가 되려면 상당히 자유로워야 돼요. 표현에 대해서. 그러나 그 자유의 기준은요.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입니다. 내 역할을 다 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윤석열이 말하는 그러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치인은 말의 무게가 있어야 하고 그 말의 무게는 곧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정치를 좀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미래에 좀 희망이 있다. 네.
야, 좀 살만하다. 아니면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 누구 되면 난 나갈 거야. 한국 못 살겠어. 이런 나라가 아니라 누구든 다 대한민국 가서 살아보고 싶어. 네. 저 정도 되는 나라 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희망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 하는데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